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시작된 정말 복잡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도시 한복판 커피숍에서 한국인 세 분이 납치를 당하고 또 심하게 폭행까지 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피해자가 정팔 씨, 조후준 씨, 그리고 신원은 좀 불명확한 환전상 한 명, 이렇게 세 명이라고 나오네요.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외딴 풀빌라까지 끌려가 감금되고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좀 충격적이죠. 네, 맞습니다. 납치, 폭행,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범죄죠. 그런데 이 사건 말이죠. 저도 제공해 주신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이게 뭔가 단순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여기저기를 보면 이 피해자들이 사건 바로 직전에 다른 일행한테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환전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상대를 막 조롱하고 모욕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이 구분이 좀 애매한 상태에서 시작된 거죠. 납치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동시에 사기라는 다른 범죄의 가해자였다는 거니까 상당히 복잡한 구도가 처음부터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냥 단순하게 납치 사건이 어떻게 됐나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 뭉치 안에서 그 표면 아래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전 사기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죠. 정팔 씨나 조혜준 씨가 어떻게 갑자기 마약 유통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의 용의자로 떠오르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어떤 범죄 조직망 이런 거랑 연결된 단서는 없는지, 자료에 근거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죠.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건 당일의 정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납치된 3명 중에 1명은 그날 다른 지인 아이돌 단치에 초대받아서 가던 길이었대요. 아니, 축하해주러 가던 길에 납치를 당해서 폭행당하고 감금되고, 정말 뭐랄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풀빌라로 끌려간 다음에는 자료 묘사를 보면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요,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건이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가해자들이 납치한 피해자 중 한 명인 조혜준 씨의 휴대폰, 이걸 손에 넣으면서부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서 정말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가해자들이 이 휴대폰을 이렇게 뒤지다가 그 내용을 보고는 완전히 뭐랄까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안에 엑스터시, 합성 대마, 코카인,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샤브라고 부르는 필로폰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마약 사진들이 막 가득했고, 누가 봐도 명백한 거래 정황으로 보이는 그런 대화나 기록들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휴대폰 내용의 발견. 이게 사건의 본질을 그냥 180도 확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료를 쭉 따라가 보면 왜 피해자였던 정팔 씨랑 조후준 씨가 갑자기 잠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납치, 폭행 피해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연락해서는 우리가 사기쳤던 그 7천만 원, 그거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합의를 제안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그것도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하냐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 변화, 이게 단순한 납치 피해자의 반응이 아니라 휴대폰에서 딱 걸린 그 마약 관련 증거, 이거라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신들이 저지른 그 사기 금액 7천만 원을 돌려주는 대가로 마약 관련 증거는 좀 덮고 처벌을 피하려고 쓸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이야, 정말 피해자랑 가해자 우위가 순식간에 확 바뀌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휴대폰이라는 디지털 증거 하나가 사건 관련된 사람들 행동 패턴이나 관계 역학을 완전히 그냥 재정의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복잡성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마약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정팔 씨, 조후준 씨, 이 사람들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언급됐던 조조끼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하부 조직원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 자료 내용대로라면 이 납치랑 마약 사건은 그냥 개인들끼리 어떤 충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나 어떤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조족기의 하부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뭐 돌발적인 충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배후에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인데 자료는 여기서 더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커집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사건 관련자들이 천마혼이라는 이름의 조직하고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정황까지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간의 사기, 납치, 마약 문제 이걸 넘어서서 훨씬 더 조직화된 범죄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거죠.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딱 명시된 천마혼이 연루된 걸로 의심되는 활동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 그러니까 소위 토토 사이트, 운영에 꼭 필요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 즉 대포 통장이죠. 이걸 불법적으로 사들이고 유통했다, 이런 정황이 언급됩니다. 불법 자금 세탁이나 추적 피하는 데 쓰이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에 필요한 계좌를 매입한다. 단순히 계좌만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계좌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했을 가능성 같은 것도 자료에 나오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다음 의혹이랑 짝 연결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천마혼으로 의심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확보한 계좌 정보 있잖아요. 이걸 역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해당 토토 사이트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행위까지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사이트의 약점을 딱 잡고 돈을 뜯어내는 뭐 일종의 자작극 같은 거, 아니면 이중 플레이를 했다, 이런 의혹인 거죠. 와, 정말 대담하네요. 불법 계좌를 사들여서 그걸 빌미로 다시 그 불법 사이트를 협박한다니.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의혹은요, 랜드